안녕하세요. 호불호TV의 호불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나 패키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 예민한 이야기에 대해서 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기간에 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예민했던 마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패키지를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즐기다 올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패키지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일 먼저 패키지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구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 한번 놀아봐. 내가 봐주기는 할게. 이러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심한 분들일수록 많아요. 가이드가 뭐 하자고 해도 의심을 하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를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여기 관광지에 가서 입장을 하라 그래도 싫다고 하세요. 관광지에 도대체 왜 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조차 되게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은 여행사와 가이드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그냥 우리 혼잣말로 판을 깔아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판을 깔고 나서 그 안에서 즐기는 건 고객님 그리고 여러분 당사자들입니다. 아무리 누가 맛있는 걸 준비하고 멋진 곳에 데려다 주고 재미있는 곳에 갔는데도 본인께서 그걸 즐기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여행을 준비할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설레이고.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도 그 마음을 이어가서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난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게 놀 거야. 여기서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함께 한다면은 더 나은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투어는요, 단체 생활입니다.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여행을 그런 즐기실 분들은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뭐 어디에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자유여행, 이런 상품을 가서 여기서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패키지 여행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체 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거기에 있고 타인의 가족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커플도 여기에 있고 타인의 커플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게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타인이 같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요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다른 팀끼리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지각이에요. 아침에 몇 시까지 조식을 드시고 호텔 로비에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뭐 15분, 뭐 30분, 뭐 화장을 한다고 머리를 말린다고 아니면은 뭐 옷이 마음에 들지 않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5분, 30분 본인이 늦은 거지만 다른 분들은 15분, 30분을 버스에서 로비에서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지에서도예요. 다음 코스도 예약이 되어 있고 식당은 심지어 시간까지 예약이 되어 있어요. 구경하시고 30분 뒤에 볼게요 라고 이제 30분 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 사진을 찍으려고 아니면은 저기 저만큼은 좀 더 가보고 싶어서 이제 개별 행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가이드에게 말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가 꼭 와보고 싶었고 여기서 저만큼 가면은 영화에서 나온 어디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조율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다가가야지. 나는 여기서 저걸 보러 왔기 때문에 무조건 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은 가이드도 곤란해지겠지만 같이 가신 다른 손님들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또 버스에서, 버스 밖에서 손님 오실 때까지. 심지어 가이드는 손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망도 돌리고 그다음에 다른 그 여행사의 가이드들 있잖아요. 다 그 주변에 있거든요. 막 다 연락을 해서 혹시 이렇게 입은 우리 손님 못 봤어 하고 막 땀 흘리면서 엄청 뛰어다닙니다. 이제 요런 부분은 단체 생활이라는 거 요것만 조금 명심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고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신다면은 고객님도 또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다른 팀에 있는 고객님도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이드나 여행사 편을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요거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킬 것은 지키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킬 거는 서로가 지키고 있어야지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개별 행동하지 말자예요. 여행사와 손님은 일정표라는 계약서로 묶여 있습니다. 여행사에게는 이게 법적으로까지 강제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님은 이걸 따라줘야 할 저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휴양지 내지는 이제 뭐 미국 LA 같은 곳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일인데, 나 여기 친척이 있어. 나 그냥 이게 패키지가 싸서 온 거야. 응, 알아봐. 가이드님, 나 그냥 호텔에 쉬다가 저녁에 자유시장 갈 거예요. 밥 먹을 때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 옵션 투 호핑 투어 나 인터넷 알아보니까 거기가 더 싸던데 나 거기 예약했어요. 거기 들다 주세요. 그렇게 하진 말아요. 물론 전에도 말했지만 패키지가 자유여행이나 에어텔 상품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또 기회비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가이드와 저희 현지 여행사는 고객님에게 기회비용을 산 거예요. 제가 옵션 안 사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쇼핑센터 쇼핑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사지 마. 이거 사지 마. 이러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나 이거 인터넷 이야기했는데 이거 얼마다? 내가 일로 소개해줄게. 일로 가자. 이럴 필요도 없어요. 고객님께서는 그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을 따라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일정 외에 개별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행사나 가이드는 최대한 고객님의 편의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고객님의 순수한 자유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3일차 오전, 뭐 중식 전까지 자유시간. 아니면 보통 휴양지는 5, 6시 아니면 석식 드시고 한 7시부터는 자유시간이거든요. 이때부터는 별다른 터치가 없어요. 그때 즐기시는 자유일정은 뭐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하죠. 이제 치안이 조금 불안한 그런 지역에서는 호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합니다. 아니, 꼭 해야만 하는 거고요. 가이드가 고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지의 의무 때문에 정말 큰 분쟁도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해야만 돼요. 근데 어떤 고객님들은 가이드가 본인을 협박했다고 말을 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가이드는 손님이 저녁에 어딜 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위험합니다 라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 호텔에서 수영장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이드는 수영장에서 안전수칙 잘 지켜주세요 이런 말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최소한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별 행동을 함으로써 가이드는 그 기회의 비용을 잃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에어텔 상품을 이용해 주세요. 그럴 분들은.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고. 아까 잠깐 미국 얘기를 했는데요. 미서부 상품 잘 살펴보시면은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나오는 곳이 LA일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턴 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항공사, 그러니까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좌석에 대해서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근데 미주 지역은 좀 특수합니다. 리턴 연장에 대해서 출발일 기준 2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돌아오는 날짜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님도 처음부터 나 LA 아는 사람 있으니까 마지막 날 여기서 뭐 좀 늦게 나올 거예요. 며칠 있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좀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이렇게 패키지 투어를 즐긴다면은 더 나은 패키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 아버님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음주. 한국인은 음주 가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어딜 가도 소주가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 캐리어를 열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이만한 거 2리터짜리 소주 있잖아요. 이런 거 막 2개씩 3개씩 나옵니다. 근데 뭐 호주라던가 싱가포르 뭐 특수한 나라들은 술을 가지고 오면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오세요. 심지어는 못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현지 식당에서 한 병에 10,000원, 막 25,000원 이런 소주를 드세요. 우리 편의점 가가지고 2,000원에 드실 수 있는 소주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드세요. 드시고 마시고 하는 건 다 성인이고 자유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음주를 즐겨주세요. 아까 전에 제일 했던 말, 지각하지 말자. 이 지각의 대부분은 이 소주에서 옵니다. 이 소주를 좀 강하게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들거든요. 아, 나 아침 안 먹어. 아, 나 좀 더 늦게 내려갈게. 심지어는 아,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광버스에서 술 드시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뭐 일부 관광버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 이거 불법이에요. 버스에서 이거 드시는 거. 근데 가이드가 뭐 기사 못하게 했다고 컴플레인 하시는데 다 법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음주 가무는 좀 적당하게 해주세요. 일정 다 끝나고 그냥 가이드한테 근처에 노래방 좀 소개해달라고 해주세요. 웬만한 동남아, 중국 이런데 한국 노래 다 있습니다. 거기서 술 한잔씩 하시고 노래 안 좋아하면은 가이드한테 또 말씀을 주세요. 어디 뭐 난 이런 술 좋아하고 아니 나 소주 좋아하고 하는데 우리 4명이 나갈 거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 뭐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줘. 이게 서로가 차라리 좋아요.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에도 가이드가 대처하기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 그렇게 하면 가이드가 중간에도 커미션 떼던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이거 오해예요. 물론 100% 아닌 건 아니에요. 뭐 가이드 친척한테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가이드가 운영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지보다 엄청 비싸게 받는 거 아니니까요. 오히려 안전이 확보가 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오히려 현지 샵 갔다가 이렇게 바가지 당하는 걸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매뉴얼 안에서 이 매뉴얼 안에서 서로 지켜진 것만큼 하는 게 좋고 음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더라도 적당히 하시고 그냥 호텔 바에서 간단하게 뭐 데킬라 한잔 하신다던가 객실에서 그냥 지인들끼리 가지고 오신 소주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우리 뭐 중식, 석식 먹는 식당에서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나라마다 소주 한 병을 가져올 때 얼마의 차지를 붙는다던가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사전에 가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소주 딱 꺼냈다가 추가 요금 붙고 이러면 서로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음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이 부분은 100번, 10,000번 저희가 강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현지에서 배탈이 가장 많이 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게, 어, 여행사에서 이제 드린 음식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100명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약 80명은 그 물갈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물갈이. 물 꼭 사서 드세요. 식당에서 주는 물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뭐 지금 뭐 수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지역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정말 상위권입니다. 동남아 아니 유럽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컵에 이렇게 한번 물 씻어가지고 하룻밤 말려보세요. 하얀 석회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 석회질에 그러니까 적응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네랄 워터 사 드시고 생수 사서 드세요. 호텔 방에도 이게 호텔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 프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정 중에 가이드한테 좀 물 싸게 살 수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물을 좀 일정 중에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물 얼마나 한다고 가이드 보고 왜 물 얼마나 한다고 안 주냐고 하는데 그럴 거 좀 얼마 안 하잖아요. 사서 드세요. 가이드가 좀 주면 고맙다고 하는 거고요. 안 준다고 막 그렇게 세게 컴플레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안 주냐고 하시잖아요. 그거 얼마 한다고 안 사 드세요. 그거는 그냥 좀 사서 드시고. 그리고 안전. 한국은 정말 치안이 완벽에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니지만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은 정말 치안은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만 가도 총 들고 다니고요. 저녁에 뭐 태국 뭐 이게 시티는 괜찮겠죠. 근데 시티 말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전 저녁에 못 나갈 것 같고 미국이요? 한번 나가 보세요. 뉴욕 밤거리 한번 나가 보시고요. LA 밤거리 한번 나가 보세요. 무조건 뭐 사고를 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과 다름은 분명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에 나갈 땐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지, 관광객들 많은 이런 곳을 좀 다니시고요. 괜히 막 현지인이 다니는 샵 가고 싶다, 난 로컬을 좀 느끼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해도 해외 나가서 운전 다릅니다. 뭐 호주나 다른 나라처럼 운전대가 반대에 있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도로 표지판, 신호 체계 모든 게 달라요, 한국과.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해외 나가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수영. 내가 뭐 물개예요. 난 조호련이고 엄청 수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동해에서 막 200m 수영하고 500m 수영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초보예요. 해외 나가서 수영을 할 때에는 다 준비 운동을 하고 하시고요. 물놀이도 적당하게 해주세요. 물놀이 하다 사고 나면 정말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나의 안전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저희 여행사와 가이드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다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요. 근데 고객님이 이 밖으로 나가시면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요건 좀 미안하긴 합니다. 여행사는 다 세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 관광지를 갈 때 내가 어디에 가는지 정도는 좀 알고 오세요. 전에 제가 처음에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패키지의 주 고객층은 50대 이상 여성분입니다. 이건 조금 놀라웠나요? 다들 젊은 사람이 여행의 주 고객일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대부분 자유여행 가시죠. 주 고객층은 50대 여성분인데 대부분 여행을 가게 되는 계기가 야, 저기 민수 엄마네 이번에 다낭 갔다 왔대. 우리도 다낭 한번 가볼래? 야, 걔 들자 해서 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5개월, 6개월 모아가지고 요즘 다낭 싸거든요. 심지어 3개월만 모아도 돼요. 그 가요. 다낭이라는 데 왔어요. 여기가 다낭인 건 알겠는데요. 다낭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다음에 관광지를 간다고 해요. 관광지? 우리 어디가? 일정표에 나와 있고요. 거기가 뭐 하는 데야? 일정표에 설명 나와 있어요. 아니 그건 몰라도 돼요. 솔직히 그냥 어디 가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우리 여기 왜 가는 건데? 나 가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갔던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그랜드 캐년을 딱 보고 있었어요. 다들 이제 그 웅장함에 막 와 이러고 있는데 그 술 한잔 하는 술 약주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님이었는데 에이 여기 뭐 우리 뒷동산 똑같네.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분 눈에 보이는 거는 딱 그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을 봐도 그렇고 본인 그 뒷동산을 봐도 그렇고 그 느끼는 감흥이 같은 거예요. 딱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장가게에 갔을 때에도 장가게도 그 옛날 우리나라 그 수묵화 산수화 보는 것처럼 우뚝우뚝 이렇게 봉이 솟아 있고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특히 가을에 가면은 그 단풍에 대해서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모이고 저희도 여행사에서도 많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뭐 설악산이 더 나았네. 설악산 갈 걸 그랬어. 그럼 설악산 가시지 왜 왔어요? 그쵸? 그러지 말고요. 내가 어딜 가는지 여기 어떤 데인지는 한 번 정도 일정표만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면은 모두가 즐거운 패키지가 될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패키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궁금증이 있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호불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